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이 인터뷰에 응했는데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작심 비판도 눈에 띕니다. 과거 양정철 전 원장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꽤 긴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나 같으면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믿고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양정철 원장이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정권 들어 저렇게 인터뷰 응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에 돌다가 전혀 기자들하고도 만나지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동아일보하고 장문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특히 최근에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분 정도 위치에 있는 운명이 있으면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책 낸 것에 대해서 책을 꼭 냈어야 했는지 당의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이번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가진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검찰개혁 이거는 정권 초기에 하는 거지 정권 말기에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왜 이런 이슈를 제기한 건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이 현 정부의 어떤 상징처럼 된 소득주 성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도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또 탈원전 이야기도 했고요. 신문 내용을 직접 가져오셨고요. 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회적으로 직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남 탓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억울해도 국민이 때리면 맞고 야단치면 맞는 게 정치다. 하지만 절박감도 겸손함도 부족하다. 바로 이런 지적을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굉장히 이 이야기는 아마 여권 내 파문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양정철 전 원장이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 조국 전 장관을 책을 사자. 뭐 정청래는 나는 책 샀다 그러고 뭐 홍보다 뭐 이런 찰나에 정말 직격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또 현 정부에서 지금 나타나는 검찰개혁, 그다음에 탈원전, 소득주 성장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최근에 이재명 지사와 꽤 가깝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권 내에서도 이제 서서히 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손절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 이현정 의원님의 분석을 만약에 받아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에게 애둘러서 양정철 전 원장이 비판을 할 때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 주변에 들이지 말고 이거 사안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러다가 앞으로 이 진보, 민주당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양정철 원장이 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지 않고요. 이건 철저히 대선을 앞두고서 한 얘기예요. 양정철 전 원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선거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략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작심하고 또 지금 이현정 의원이 설명했던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도 저는 100% 대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이런 부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쓴소리를 하면서 대선 준비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당에서 무슨 개파를 나누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 정리 안 하면 필패한다. 이 문제 정리해야만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뭐 이런 얘기들은 이런 문제가 지금 이 대선판에서 해야 될 얘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이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전략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 정리해야만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적한 걸로 봅니다. 서 변호사님, 이 얘기만 인용하고 다음 주제에 넘어갈게요. 실제로 양정철 전 원장의 인터뷰 내용 하나 더 있는데 청와대와 내각의 참모진은 최선에 이르지 못했다. 능숙한 아마추어가 너무 많았다. 뭐 이러면서 사실 박원순 전 시장 얘기도 했고 실제로 신현수 전 수석 항명파동 뭐 이런 얘기도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거의 공감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양정철 원장이 옛날에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선거 이긴 게 상당히 그 우연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저는 이제 그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선엽 장군이 같이 광화문에서 추모를 했는데 평생 나라를 위해 6.25 가장 1등 공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백선엽 장군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은 성문제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인데 기관장으로 하면서 이게 그 3일간 추모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보수 진보 상당히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공천 문제까지. 왜냐하면 이게 공천을 안 하기로 해놓고 마음대로 이게 당원 여론조사 빙자해서 공천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게 보궐선거 참패가 온 거고 따라서 저 양정철 원장의 지적은 상당히 뼈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의 오랜만에 인터뷰 얘기까지는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나이로 정치할 거면 110세 노인에게 당대표라 그러지 라는 비판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 이준석 후보는 겸손해져야 한다. 특정 대권 후보와 거리 두기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간다 했다 안 간다 했다. 간보기 정치 진짜 심하네. 비판 목소리도 있으십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12명의 그 여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로 취득한 재산 전부를 몰수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라. 그래야 공평하지 안 그래? 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5개 댓글 오늘도 감사드리고요.